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안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 안보 정세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 간 힘의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 NSS와 국방전략 NDS를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 정책에 있어 핵심 지역으로 상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동맹국 간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 해협, 동남 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1대1로 등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과 결속을 다져나가면서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친중화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와 자국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과 식량 수급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집단 안보 조약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별 전통적 안보 위협의 지속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권 분쟁, 국가 간 현안 등 갈등 요인으로 인한 지역별로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영내 관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자국 전력 증강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심의 군사력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 등으로 인해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경제난 해소 및 민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실리 외교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난항을 겪고 있고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관여의 점진적인 축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예멘과 시리아의 정세 불안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나 악화 등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종파 국가 간 협력과 경쟁 관계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정치 세력 간 권력투쟁, 경제성장 지체,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 폭력적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내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서 특히
2020년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내전이 휴전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22년 11월 다시 극적으로 휴전한 가운데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사헬 지역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 등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도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비전통적 안보 위협 증가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전통적인 정치군사 분쟁이 상존하는 가운데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국토지형 변화, 이상기후 등의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낮은 피지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은 기후변화를 국가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군 자산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투입하고 있고 북한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 국제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유포와 디도스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개별 국가나 일부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2022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시장 안정 노력 등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같은 달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조치 내용을 담은 최종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22년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정상회의를 통해 2022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사이버 위협을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대응해야 할 주요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내 사이버 안보 분과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국제 원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간총회, UN 정부 전문가 그룹, 서울 안보대와 사이버 워킹 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지역재난 지원협조센터,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산하 지역협의체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간 공조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아세안 확대 장관회의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분과회의를 통해 향후 개최될 도상 및 기동훈련 실시와 영내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세계 안보 정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았는데요. 우수한 뉴스와 사건들이 쏟아지는 오늘날 군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분들께서 세계 안보에 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국제적으로 발생할 이슈들에 대한 대처도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유용한 국방정보 전달해드리는 기회 자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